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지금 아메리칸 프리미엄의 가치 그리고 프리미엄 스포츠 세단의 매력을 한껏 제시하고 있는 캐딜락의 스포츠 세단 캐딜락 CT4 스포츠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일전 캐딜락 ATS는 동급에서 정말 우수한 주행 성능을 뽐내며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물론 판매량은 그리 좋지 않았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딜락은 그 자신들의 의지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로 이 CT4 스포츠를 통해 말이죠. 플랫폼에 대한 점검을 새롭게 마치고 체격을 키우고 디자인과 실내 공간의 패키지 그리고 완전히 달라진 파워트레인의 조합을 통해서 더욱더 높은 수준의 드라이빙 가치를 제공하려는 그런 의지를 한껏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캐딜락 코리아 역시 이러한 감성을 고스란히 이어가며 더욱더 공격적인 가격 정책과 그리고 화려한 패키지를 통해서 다시 한번 국내 소비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캐딜락이 제시하는 스포츠 프리미엄 캐딜락 CT4 스포츠의 매력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차량을 살펴보기 전에 캐딜락 CT4 스포츠의 체격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755mm의 전장과 각각 1815mm, 1425mm의 전폭과 전고는 동일 세그먼트에 위치하고 있는 BMW 3 시리즈보다 확실히 눈길을 끄는 수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2775mm라는 비교적 긴 휠베이스를 갖추고 있고요. 공차 중량은 다양한 기술과 변화가 더해졌음에도 불구하고 1630kg으로 제한을 하면서 동급에서 가장 무겁다라고 할 수 있는 볼보 S60과 비교한다면 한 150kg 정도 가벼운 편이거든요. 이 부분에서 오는 그 GM의 현명한 기술에 대한 여유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캐딜락 CT4 스포츠의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캐딜락 CT4 스포츠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 2015년 첫 공개된 에스칼라 컨셉의 디자인 기조를 고스란히 이어받아서 이 헤드라이트 부분에 가로의 라이팅이 더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스포츠 트림인 만큼 이 스포티한 느낌의 프론트 메쉬 그릴이 적용이 되어서 굉장히 날렵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어느 정도 스포티한 감성과 고급스러운 매력이 잘 조화되어 있는 바디킷이 더해지면서 이 캐딜락의 역동성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상위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CTS라던가 뭐 CT5 그리고 이제 CT6를 비롯한 이 캐딜락 최근 전후의 모든 세단들과의 그런 공통된 이미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보닛을 보시면 살짝 이 파워돔처럼 올라와 있어요. 이 얘기는 이제 향후에 지금보다 좀 더 높고 큰 엔진을 탑재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여력을 좀 감안하고 디자인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어서 측면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캐딜락의 측면은 정말 직선으로 쫙 찢어져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이 매력이었는데 CT4 역시 그러한 감성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헤드라이트 라인부터 리어까지 쭉 이어지는 라인이 굉장히 매력적인 모습이고요. 그리고 A필러부터 이 루프를 거쳐서 C필러로 이어지는 라인은 굉장히 스포티하면서도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외에도 이제 도어 패널 쪽에 약간의 디테일을 더하고 사이드 스커트를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로 다듬어서 굉장히 역동적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이미지 잘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캐딜락과 GM 차들의 가장 단점 중 하나가 이 휠이 안 예쁘다는 거였는데 이번에는 굉장히 세련된 스타일의 알로이 휠이 더해지고 이렇게 붉은색 브레이크 캘리퍼가 더해지면서 고성능 모델에 대한 기대감, 만족감을 한껏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후면을 보도록 할게요. 사실 제 개인적으로 이 CT4를 처음 봤을 때 후면 왜 이랬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기존의 캐딜락과는 상당히 많이 다른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이 후면을 보게 되면 역시 가로의 라이팅이 더해진 독특한 이 리어 콤비네이션 램프가 더해져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캐딜락 고유의 지면으로 내리꽂는 이런 모습이 잘 보여진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어떻게 본다면 좀 쿠페에 어울릴 듯한 이 트렁크 게이트 디자인을 더한 게 좀 눈길을 끌더라고요. 여기에 립 타입으로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를 더하면서 이 스포티한 느낌 잘 살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체적인 엣지에 있어서는 캐딜락의 감성을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캐딜락은 캐딜락이구나 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편 이제 바디끝 양 끝에는 스퀘어 타입의 듀얼 머플러 팁을 더해서 스포티한 느낌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고로 이 뒷모습은요 가만히 있을 때보다 도로를 달릴 때
트랙을 달릴 때 굉장히 세련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는 확실히 드라이빙에 대한 이 CT4 스포츠라는 차 자체가 드라이빙에 대한 의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담겨 있는구나, 그리고 그러한 강렬한 열정을 좀 디자인으로 잘 표현했다 라는 느낌이 들고요.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저는 이 차가 차라리 쿠페로 나왔으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이어서 캐딜락 CT4 스포츠의 실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인 구성과 레이아웃은 동일하게 데뷔했던 캐딜락 CT5와 상당히 유사한 모습입니다. 다만 체급의 차이가 있는 만큼 그 공간의 여유 그리고 그 소재 활용에 있어서는 살짝 다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의 ATS 대비 한층 더 안락하고 개방감 있는 모습을 제시할 뿐 아니라 이렇게 실내 곳곳에 오렌지 탄 컬러의 스티치를 더해서 더욱더 세련된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대시보드의 형태는 사실 듀얼 콕핏을 이어가는 편이긴 하지만 이 센터 패시아 부분을 딱 잘라낸 듯한 이 구조를 통해서 굉장히 여유롭고 깔끔한 그리고 균형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들었던 건 이 캐딜락 Q와 함께 절대적으로 물리 버튼을 배제했던 기존의 ATS나 CTS에 비해서 물리 버튼을 좀 효과적으로 배치를 했어요. 이를 통해서 다양한 기능을 좀 더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점 마음에 들고요. 그리고 사실 앞으로는 풀 디지털 클러스터로 바뀔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아날로그 클러스터와 이 디지털 디스플레이 패널이 조화가 되어 있는 계기판은 사실 뭐 아주 만족할 수는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스티어링 휠, 이 천공 가죽을 더해서 이 그립감은 물론이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까지 더한 이 스티어링 휠에 대한 만족감은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편 전체적인 공간에 있어서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엔진이 굉장히 안쪽으로 배치가 되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 캐빈 그리고 대시보드가 살짝 안으로 밀려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도어를 열고 시트에 앉아 보시면 생각보다 내가 뒤쪽에 앉게 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면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게 내가 쿠페를 타고 있나? 라는 생각도 좀 들 정도의 그런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캐딜락 CT4 시트를 좀 칭찬하고 싶어요. 사실 이 체급에서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건 그렇게 어려운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보다 이상적인 드라이빙 포지션을 구현하는 건 정말 꽤 고민을 하고 공을 들여서 제작하지 않으면 구현하기 어렵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캐딜락 CT4의 시트는 정말 운전자로 하여금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착자감과 홀딩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게다가 사이드 볼스터도 이 조절을 할 수 있어서 더욱더 안정적인 이 착자감을 느낄 수가 있죠. 게다가 좀 간단한 수준이긴 하지만 마사지 기능도 함께 마련되어 있어서 장거리 주행 시에 만족감이 굉장히 높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실내 공간 전체에는 보스 퍼포먼스 시리즈 사운드 시스템이 더해지면서 일반적인 이 드라이빙의 매력은 물론이고요, 공간 가치를 더욱 높이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캐딜락 CT4 스포츠의 2열 공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1열 공간이 조금 안쪽으로 들어와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2열 공간이 좀 협소하게 느껴지는 건 사실입니다. 다만 이제 생각보다 레그룸 자체는 여유로운 편인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시트 앞쪽으로 살짝 구조물이 튀어나와 있는 듯한 모습이 있죠. 이게 좀 다리에 걸리면 좀 답답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시트의 구성이라던가 디테일, 연출 등에 있어서는 상당히 우수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실제로 이 쿠션감도 굉장히 우수한 편이기 때문에 그 만족감은 높은 편입니다. 다만 좀 아쉬운 게 있다면 2열 중앙에는 에어벤트와 파워 아울렛을 제외하면은 별도의 충전 포트가 없다라는 점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컵홀더라던가 암레스트는 평이한 모습이고, 그리고 2열 시트 폴딩은 이제 시트 위쪽에서 저 손잡이를 잡아 당겨서 조작이 가능합니다. 한편 헤드룸이 좀 낮은 편이긴 한데 이게 구조가 살짝 시트 안쪽으로 파묻혀 있는 듯한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딱 다른 자세로 앉았을 때는 어느 정도 헤드룸이 확보가 되어 있는데 살짝 엉거주춤하게 앉으면은 헤드가 좀 답답하게 느낄 수도 있다 라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밀리 세단으로 활용하기엔 조금 협소한 느낌은 있지만 그래도 공간을 구성하는 디테일 자체는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전세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캐딜락 ATS 역시 적재 공간이 굉장히 협소했는데 CT4 스포츠 역시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에요. 트렁크 게이트를 들어 올리게 되면 303리터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좀 긍정적인 건 공간 구성 자체가 굉장히 깔끔하고 이렇게 견고하게 제작이 되어 있어서 짐을 싣고 이동할 때 굉장히 안정감이 좋다라는 거, 그리고 2열 시트가 6대4로 분할 폴딩이 가능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더욱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좀 이제 국내 소비자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전동 트렁크 게이트가 아닌 수동 방식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간 아쉬움이 있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캐딜락 CT4 스포츠의 파워트레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차량은 본닛을 들어 올리는 순간부터 이 차가 달리려고 만들어진 차구나, 작정하고 만든 차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왜냐면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엔진이 안쪽으로 굉장히 깊게 들어가 있어요. 프론트 미드십이라고 불리우는 방식인데 무게 밸런스를 기반으로 한 운동 성능의 향상에 큰 힘이 되는 그런 구조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러한 구조를 하게 되면 실내 공간이 좁아질 수밖에 없는 좀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캐딜락이 운동 성능에 대한 욕심을 굉장히 많이 부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생각보다 엔진룸이 비어 있어요. 이 뜻은 여기에는 이 2리터 트윈 스크롤 터보보다 더 큰 엔진들도 쉽게 들어가고 또 더욱더 강력한 성능을 낼 수 있다라는 거겠죠. 현재 국내에 판매되고 있는 사양은 240마력과 35.7kgm의 토크를 제시하는 2.0 트윈 스크롤 엔진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말리부라던가 ATS, CTS에 장착되었던 LTG 엔진이 아니고 LSY라고 불리우는 새로운 엔진입니다. 성능은 조금 줄어들었긴 하지만 이전보다 더욱더 우수한 발열 관리와 반응성을 기반으로 더욱더 날렵한 드라이빙의 매력을 제시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여기에 8단 자동 변속기 그리고 후륜구동의 레이아웃이 더해지면서 순수 퓨어 스포츠 드라이빙의 매력을 한껏 높이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제 CT4는 경쾌한 가속 성능, 우수한 주행 성능 이런 것 외에도 복합 기준 10.6km/L의 효율성을 확보하여서 전체적으로 군더더기 없는 밸런스를 보여주고 있죠. 참고로 도심과 고속 연비는 각각 9.3 그리고 12.9km/L로 충분히 납득 가능한 그런 수치를 갖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재밌는 걸 봤는데 보넷 안쪽에 이렇게 엠블럼, 캐딜락 크레스트 엠블럼을 새겨놓은 것도 볼 수가 있네요. 그럼 지금부터 캐딜락 CT4 스포츠와 함께 실제 주행을 하면서 실제 주행 상황에서 어떤 매력이 있는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저는 이 차를 지금 이번에 시승하기 전에 이미 일반적인 시승을 한번 해봤었고요. 그리고 좀 산길을 좀 달려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인제 스피디움과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를 모두 가서 이 트랙 주행까지 해봤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오늘은 이제 법적인 제한을 다 지키면서 이제 시속 50km 이내에서 주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캐딜락 이 CT4 스포츠에 CT 앉으면 무슨 느낌이 드냐면 확실히 캐딜락이 드라이빙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좀 명백하게 좀 느껴지는 편이에요. 실제 이 계기판과 스티어링 휠에 대한 집중도가 굉장히 높아요.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리고 시트에 완벽한 드라이빙을 위한 포지션을 잡은 상태에서도 차량의 다양한 기능을 다루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레이아웃을 갖추고 있고요. 굉장히 운전자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사실 이 센터페시아만 살짝 운전자를 향해서 비틀어주면 더욱더 하이 퍼포먼스 카의 느낌이 날 만큼 그만큼 굉장히 집중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드라이빙에 관련된 부분에 굉장히 적극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라는 것도 느껴져요. 계기판이라던가 스티어링 휠이라던가 이런 그립감 이런 것도 그렇고요. 시트의 경우에도 사이드 볼스터를 조절할 수 있다라는 점, 이런 부분은 굉장히 큰 메리트라고 할 수 있겠고, 그리고 마사지 기능이 있어요. 물론 이제 상위 CT6라던가 볼보 S60과 비교를 하자면 좀 아쉬울 수도 있는 수준의 마사지 기능이긴 하지만 충분히 만족스러운 그런 장거리 주행에서의 여유를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외의 요소들, 기어 시프트 레버 위치라던가 패들 시프트의 이 질감, 이 마그네슘의 크롬을 씌운 이 독특한 이 패들 시프트의 매력, 이런
이런 것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 외에도 뭐 주행 시야라던가 전체적으로 확실히 운전에 집중하고 있다라는 걸 확실하게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캐딜락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 플로어 패널이 좀 독특해요. 뭐냐면 시트가 이렇게 잡혀 있으면 그 아래로 이렇게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트의 높이를 더, 그 드라이빙 포지션을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차의 전고가 그렇게 높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키가 188cm인데 이 차의 실내 공간에 앉을 때 헬멧을 쓰고 앉더라도 헤드가 여유가 있거든요. 그만큼 생각보다 낮은 포지션을 갖고 있어가지고 좀 놀라실 수도 있고, 또 시트를 좀 높이시는 분들도 분명 발생할 거라는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낮은 포지션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면서도 이 타이트한 그런 질감을 느낄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240마력과 35.7kgm의 토크. 솔직히 말해서 ATS를 타봤던 입장에서 저는 아쉬운 퍼포먼스이긴 해요. 차의 무게가 그렇게 늘지는 않았고 큰 변화는 없는데 출력은 어쨌든 30마력가량이 빠진 거니까요. 토크도 한 5kgm가 빠진 거고, 그렇게 본다면 좀 아쉽게 느껴지죠, 분명. 그런데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밟아서 실제 가속을 해본다면 얘가 출력이 떨어진 게 맞아?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실제로 캐딜락 측에서 밝힌 내용은 엔진의 리스폰스에 신경을 굉장히 많이 썼다고 하더라고요. 실제로 엑셀러레이터 페달 조작에 따라서 굉장히 빠르게 출력이 전개되는 걸 느낄 수가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은 다 보여드리지 못하겠지만 이 엑셀러레이터 페달을 진짜 깊게 밟을 때는 정말 엔진이 날카롭게 회전하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시 캐딜락은 달려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실 캐딜락이라고 한다면 장기차, 의전차 이런 차량에 대한 이미지가 좀 있잖아요. 그런데 캐딜락 세단 라인업들은 정말 역동성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다라는 거, 드라마틱한 퍼포먼스를 구현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라는 게 좀 잘 드러난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액티브 사운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이 마이 모드 부분에다가 지금 액티브 사운드를 넣어놨는데, 자, 굉장히 강렬한 사운드가 실내 공간을 채워줘요. 생각보다 저는 사운드가 박력이 있어서 좀 놀랐어요. 캐딜락이 사운드를 들려주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요. 왜냐면 이 차는 V가 아니잖아요. V가 아니고 그냥 기본 모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강렬한 사운드를 준다? 이 부분에서 오는 만족감이 굉장히 컸어요. 실제로 저는 시승을 하면서, 제가 원래 평소에는 그렇게 사운드 즐기는 편은 아니거든요. 물론 사운드가 있는 차 좋아는 하지만 찾아서 듣는 편은 아닌데 주행을 하면서 굉장히 재밌게 잘 들었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발진 가속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경쾌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전의 CTS하고 비교하면 좀 차이가 있어요. 확실히 이전의 CTS는 약간 찍어 누르는 느낌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약간 유연하게, 그러니까 투수로 치면 약간 사이드 암스로 같은 느낌이에요. 이렇게 흐름으로 이용하는, 한번 움직이기 시작하면 쭉 뻗어나가는 그런 민첩성의 드라이빙이 보이고, ATS는 약간 파워 피처, 찍어 누르는, 공으로 힘으로 누르는 그런 느낌에 있어서 사실 강렬함, 즐거움 부분에서 보면 ATS가 좀 더 강할지 모르겠지만 드라이빙의 완성도에 있어서는 CT4 스포츠가 결코 부족하지 않다, 뭐 어깨를 나란히 하거나 좀 더 앞서 있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을 만큼 취향에 따라서 그렇게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8단 자동 변속기, 사실 많은 분들이 캐딜락 그 GM의 약간 소심한 변속기 셋업이 좀 아쉽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다운시프트가 굉장히 빨라졌어요. 그러니까 업시프트는 좀 여유가 있어요. 차라리 업시프트는 좀 여유가 있는데 다운시프트는 정말 이렇게 빨라졌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확실히 토크 컨버터 기반의 변속기들이 굉장히 많이 발전했다 라는 걸 좀 느낄 수 있는 순간인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굉장히 만족스러웠고, 실제로 제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도 그랬고 인제 스피디움을 달릴 때도 그렇고 딱히 변속을 하지 않아도 얘가 알아서 잘 맞춰주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이제 유튜브에 드라이빙 레시피라고 이제 채널이 있어요. 이제 실제 프로 선수인 박규승 선수가 이제 많이 모습을 보여줄 텐데, 박규승 선수가 이 캐딜락 CT4, CT5 런칭 시승 행사 때 인스트럭터를 하기 전에 이 차에 적응하고 차의 특성을 파악할 때 좀 촬영한 영상이 있거든요. 그때 보시면 그 선수도 그냥 미소가 만연해서 도저히 그냥 칭찬밖에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만큼 차의 움직임이라던가 변속기가 굉장히 똑똑하다라는 거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아마 저 말고도 좀 많은 분들이 이 변속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패들 시프트 질감 완벽하고요, 정말. 자, 차의 움직임을 좀 볼게요. 자, 사실 이게 ATS를 타시던 분들은 차가 왜 이렇게 가벼워졌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휘청휘청거리지? 라는 느낌이 들 만큼 차가 가벼워졌어요, 느낌이. 네. 근데 이게 결코 다른 브랜드의 차량들과 비교하자면 이 GM 특유의 꽉 짜여져 있는 듯한 견고한 시스를 기반으로 딱 조립되어 있는 느낌이 여전히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보다 한층 가벼워지면서 차의 전체적인 승차감이라던가 움직임, 그리고 이 회두성 이런 것들이 한층 더 개선된 모습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차를 정말 다루는데 즐거움을 주는 차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일상적인 주행에서는 약간 스포티한 차구나 라는 느낌이 들면서도 반대로 트랙에서는 굉장히 부드럽게 달리는 차네 라는 생각이 들 만큼 조율 능력이 좋아요. 실제로 이 차를 갖고 제가 가장 인상적이었을 때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의 백스트레이트를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내리막길 브레이크 후 큰 이 코너를 도는 그 구간이었는데, 통상의 이제 차량들과 달리 이 차 자체가 알아서 적극적으로 파고드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드라이빙 재미가 있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실제로 이 박규승 선수의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이 속도로 들어가도 되나 싶은 속도에서도 정말 능숙하게 코너를 공략을 하고 탈출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 사실 별도의 전자 제어를 해제하거나 이런 조작을 하지 않고 그냥 드라이빙 모드만 스포츠로 두고 달리면 정말 자동차가 운전자의 의지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알아서 달려주고 알아서 돌아주는 정말 그런 좀 신기한 경험을 하게 돼요. 전 좀 놀랐거든요, 그때. 이게 ATS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내가 견고한 판을 깔아놨으니까 너가 한번 놀아봐 이런 느낌이었다면, CT4는 너가 이런 코너를 이렇게 돌고 싶구나, 이해했어, 내가 도와줄게, 약간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런 거 싶어서 생각을 해보니까 MRC의 존재감이 있는 거예요. 실제로 MRC를 체험해보시면 여러분들도 좀 아시겠지만 좀 말도 안 되는 서스펜션 시스템이거든요. 필요할 때는 부드럽게, 필요할 때는 견고하게, 그렇게 자유롭게 변경이 되는 서스펜션이에요. 순간순간. 우리가 가벼운 댐핑이라고 한다면 모드를 주고 그 모드에 따라 변화가 되잖아요. MRC는 그게 아니에요. 상시로 운전자의 원하는 움직임을 예측해서 그거에 맞춰서 조율을 해주는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연석을 타고 오를 때는 굉장히 부드럽게 타고 올라가요. 연석을 올라간 다음에 그 연석을 다다다다다 밟을 때는 그 충격을 서스펜션만 다 받아내줘요. 그래서 운전자는 크게 위화감이라던가 불안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석을 내려간 다음에 갑자기 서스펜션이 딱 단단해지면서 이 매끄러운 노면을 바로 잡아줘요. 그러니까 이게 그때 최적의 서스펜션 셋업이 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서 오는 이 코너링 퍼포먼스 향상은 정말 대단하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고, 실제 제가 용인 에버랜드 스피드웨이도 그렇고 인제 스피디움을 타면서 느낀 게 이거 정말 아무런 세팅이 없어도 트랙을 달릴 만큼 굉장히 셋업이 잘 돼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예전에 지금은 서원 GP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현진 선수랑 제가 이제 ATS V를 같이 인제 스피디움에서 시승했던 경험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게 뭐지? 라고 하면서 이렇게 좀 신기했던, 그 MRC 경험을 하면서 신기했던 장현진 선수의 모습이 떠오를 만큼 확실히 차의 퍼포먼스라던가 움직임이 굉장히 좋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가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브레이크의 중요성 사실 크게 못 느끼시는 분들 많아요. 그런데 차는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브레이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게 절대적인 신뢰도를 제시하는 이 시티4 스포츠의 브레이크 시스템은 동급 최고를 뛰어넘어서 상위 세그먼트의 차량들과 비교를 하더라도 군더더기가 없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고, 실제 이 내구성은 이틀? 3일 동안 이어졌던 트랙 행사에서 아무런 브레이크 이상 없이 행사를 마쳤던 이 시승 행사를 제가 직접 참여했었기 때문에 그때 깨달았던 거고, 그리고 이런 차의 전체적인 움직임의 조율에 있어서 굉장히 부드러워요. 편해요, 다루기가. 스포티한 드라이빙을 할 때 운전자가 긴장을 하게 되면은 힘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오버 액션 혹은 너무나 미약한 액션이 발생될 때가 있는데, 이 차는 운전자로 하여금 굉장히 빠른 템포로 달리더라도 운전자를 긴장시키게 하지 않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오늘 만족감이 굉장히 좋은 차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단점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5천만 원이라는 돈이 있는데 이 5천만 원의 돈을 투자를 해요. 그럼 보통 3대 3대 3 해가지고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을 하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차는 오로지 다 드라이빙에 몰아넣은 차예요. 올인한 차예요. 그런데 최근에 소비자들은 드라이빙 퍼포먼스라던가 드라이빙 가치가 높은 차에 대해서 그렇게 메리트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드라이빙에 대한 가치를 고민하다기보다는 더 화려하고 더 고급스럽고 더 있어 보이는 그런 차를 찾는 소비자가 많기 때문에 살짝 소비자하고는 간격이 있는 차가 될 수밖에 없는 특징이 있죠. 실제로 지금 센터페시아나 대시보드의 구성,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몇몇 분들 같은 경우 좀 싼티난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이 어떤 걸 바라시는지는 아는데 그게 꼭 고급스럽다라까지는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CT5도 그렇고 CT4의 실내에 좀 더 알칸타라라던가 카본 파이버라던가 아니면 알루미늄 이런 피니쉬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더 더해졌으면 좀 더 감각적으로 좀 높은 매력감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캐빈이 이 안쪽으로 들어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운전자가 차의 중앙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주다 보니까 문제가 2열 좌석이 좀 좁아요. 네. 사실 체급으로 치면은 볼보 S60이랑 이 동급에서 제일 큰데 뒷좌석 공간만 보면 이 제네시스 G70이랑 유사하거든요. 좀 좁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일부 안전사양과 편의사양이 조금 이렇게 이건 있는데 왜 이건 없지? 이런 기능 좀 있긴 한데 그래도 그거 외에는 딱히 지적될 부분은 없다 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렇게 캐딜락 시티4 스포츠 함께 타봤는데 분명 매력적인 차량이고 정말 드라이빙의 가치, 드라이빙의 매력, 그리고 운전자의 드라이빙 기량을 끌어올리는 아주 매력적인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최근에 모든 차량들이 다 비슷비슷해지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절대적인 드라이빙의 매력과 드라이빙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그런 차량이라고 할 수 있겠고, 게다가 동급의 차량들이 다 5천만 원대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차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4,900만 원, 물론 4,900만 원이나 5천만 원이나 비슷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거의 유일한 4천만 원대 스포츠 세단으로서 그 매력을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카올리 김학수였고요. 전 다음에 또 다른 자동차와 또 다른 이야기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